돈 안 드는 천연 보약, 봄 햇빛으로 골다공증 고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 주치의 실버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실버님들, 요즘 창밖을 보면 따스한 봄 햇살이 참 좋죠? 흔히들 봄 햇빛을 보며 공짜 보약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게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대한골대사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에서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와 함께 골다공증 유병률이 30%를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뼈가 구멍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변하는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근육의 힘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가장 강력한 약이 지금 실버님들 머리 위에서 공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던 비타민 D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피부에 존재하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비타민 D3로 전환됩니다. 이후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어 장관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는 골흡수가 증가합니다. 결국 뼈의 무기질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신력 있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물론 영양제로 먹는 것과 햇빛을 쬐는 것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그 놀라운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시는 겁니다. 1. 비타민 D의 역할 벽돌과 시멘트 비유. 먼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뼈를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칼슘이 뼈를 만드는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들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실버님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칼슘 영양제를 산더미처럼 드시고 멸치나 우유를 매일 챙겨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멘트가 없으니 벽돌이 붙지를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최신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유병률이 무려 68%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멘트가 없는 벽돌 담장이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지듯이 비타민 D가 부족한 뼈는 살짝만 엉덩방아를 찧어도 툭 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르신들 건강에 치명적인데 이를 막아주는 핵심 열쇠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2. 알약 영양제 대봄 햇빛. 무엇이 다를까? 자, 여기서 실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영양제로 먹으면 편한데 왜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하나? 하는 점이죠. 오늘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의 지속성 차이입니다.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 D는 혈중 농도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아 직접 만들어낸 비타민 D는 혈액 속에서 영양제보다 2배 이상 더 오래 머무릅니다. 즉, 햇빛으로 만든 비타민 D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끈기 있게 우리 뼈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작용과 과잉 섭취의 문제입니다. 알약으로 고용량을 드시다 보면
드물게 비타민 D 과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결석이 생기거나 혈관이 딱딱해질 위험이 있죠. 하지만 햇빛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해서 햇빛을 통해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스스로 합성을 멈춥니다.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어도 과잉증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햇빛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셋째, 동반되는 호르몬의 혜택입니다. 이건 알약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낮에 햇빛을 직접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나와야 기분이 좋아지고 노년기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또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실버님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알약은 뼈만 챙기지만 햇빛은 마음과 잠자리까지 챙기는 종합 선물 세트인 셈입니다. 셋, 햇빛과 영양제의 장단점 총정리.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햇빛의 장점은 공짜라는 것, 부작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 건강과 수면의 질까지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매일 밖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미세먼지나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알약 영양제의 장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편하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 노화가 심해 햇빛만으로는 합성이 잘 안 되시는 80대 이상의 고령층이나 몸이 불편해 거동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고 햇빛이 주는 정서적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4. 효과 200%, 실버 맞춤형 햇빛 보충 5계명. 그렇다면 어떻게 햇빛을 쬐어야 진짜 약이 될까요? 국제 가이드라인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장하는 실생활 5계명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대가 생명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의 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둘째, 하루 15분에서 20분의 기적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산책하세요.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딱 20분이 적당합니다. 셋째, 유리창 뒤는 소용없습니다. 거실 창가에서 햇볕 쬐는 분들 많으시죠? 유리창은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UVB를 거의 다 차단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얼굴은 가려도 팔다리는 내놓으세요. 실버님들 김이나 검버섯 걱정되시죠? 얼굴은 선크림 바르고 모자로 꽁꽁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팔소매를 걷어서 팔과 다리 피부를 햇빛에 직접 노출하세요. 노출 면적이 넓을수록 비타민 D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자외선 차단제는 쬐은 후에 바르세요. SPF 15 이상의 선크림은 비타민 D 합성을 93% 이상 방해합니다. 햇빛을 쬐는 20분 동안은 선크림 없이 산책하시고 그 후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5. 혈중 수치 확인의 중요성. 만약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골밀도 검사 수치가 낮게 나온 실버님들이라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농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골절 예방을 위해 혈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골밀도 검사에서 낮게 나온 분들은 혈액 검사로 25D 농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 30나노그램/ml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수치가 너무 낮다면 햇빛과 영양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추가로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버섯, 달걀, 노른자 등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시멘트 칼슘을 뼈에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영양제보다 우수한 이유 혈중 지속기간이 길고 부작용이 없으며 마음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루 20분만 직접 밖에서 햇빛을 받으세요. 영양제의 활용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수치가 너무 낮을 때는 영양제가 훌륭한 보조제가 됩니다. 음식으로도 보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음 건강은 덤 우울증과 불면증을 고치는 공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실버님들, 오늘도 방 안에만 계시지 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네 한 바퀴 어떠신가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걷는 그 20분이 실버님의 10년 뒤 뼈 건강을 결정합니다. 나의 건강이 곧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뼈 건강 걱정하시는 주변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에서는 봄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회입니다. 봄나물 한 접시가 보약보다 낫다. 기력 되찾는 봄. 제철 식단 총정리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춘곤증 싹 날려버릴 비법 놓치지 마세요. 실버 생로병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